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화해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3월 3주차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 미국 2월 고용 동향 보고서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좀 악재가 또 하나 나왔죠. 이러면서 다우가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1%대 3거래일 가까이 좀 급한 좀 변동성 있는 좀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작년 그 9월, 10월 요 구간 있죠, 회원분들. 요 구간이 그 영국 금융 위기 이런 한번 언급 나오면서 한번 단기 변동성을 줬었던 단기 충격을 줬었던 구간인 건데, 지금 똑같이 비유하면 지금 그런 구간입니다, 회원분들. 고용 여전히 탄탄한 모습도 있었지만 금요일, 목요일부터 약간 지금 영업 정지라든가 파산 이슈들, 금융 시스템 전체적인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조금 내용부터 그 살펴보면 SB 파이낸셜 영업 전격 폐쇄예요. 암호화폐 부실, 그리고 실버게이트 파산, 이런 것들로 해서 관련된 실리콘밸리 뱅크와 또 모회사, SB 파이낸셜 또 부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은행 문제들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는 상당히 희박한데, 지금 보시면 왜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원분들. 2008년 이후 가장 큰 미국 은행의 이제 영업 정지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슈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슈로 해서 이제 금융 경색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제 뱅크런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도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뱅크런 가능성, 또 시장 참가자들의 또 이런 이슈로 해서의 또 자금 이탈 이런 것들 추이를 또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쪽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거래한다는 한계성이 있고, 모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총이라든가 규모 대비 거의 10분의 1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 문제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 이슈로 지금 단기 돌발 악재로 인해서 좀 큰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고용 동향 보고서, 또 다음 주 화수에 있을 CPI라든가 PPI, 소매 판매 하나씩 FOMC에 반영될 주요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구간에서 새로운 돌발 악재가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많이 좀 확인하셨을 텐데, 일단 고용 동향 보고서는 시장 예상된 수준으로 나왔고, 그리고 살짝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둔화 시그널, 이것도 둔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지금 그 금융 이슈로 해서 전혀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은 여전히 탄탄한 건 맞습니다, 회원분들. 2월 비농업 일자리가 31만 1000개가 증가했는데요. 1월 서프라이즈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제 1월 대비해서는 이제 60% 수준인데, 예상치 22만 5천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업이 전체 증가분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높은 수준, 그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면이 바로 뭐냐면 실업률이 살짝 올랐어요. 0.2%포인트 오르며 3.6% 기록을 했는데, 일단 오르기는 올랐는데 계속 지금 3%대이니까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살짝 오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둔화 시그널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라서 여기는 좋고, 그렇죠? 고용 과열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 그리고 둔화를 뜻하는 실업률, 양쪽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고용 과열 나타내는 쪽과 둔화를 나타내는 실업률 모두 증가해서 요 고용 동향 보고서만 갖고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CPI라든가 소매 판매, PPI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FOMC 그 결과를 따라서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말씀드린 지금 요 SBB 파산, 영업 정지 이런 이슈가 끼면서 시장은 시장 좀 급락
네,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일단 결국 다시 또 뭐 추세 이탈, 네, 또 하락 추세 전환, 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얘는 지금 단기, 네, 돌발 악재, 네, 단기 돌발 악재로 이제 넘어갈, 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 일단 14일 날, 네, 14일 날, 네, 우리 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 반입니다, 회원들. CPI, 네, 근원 CPI 발표되고, 이제 15일 날, 네, 그 소매 판매, 네, 그리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 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 소매 판매랑, 네, 그 CPI겠네요. 네, 이런 위치이고, 자, 이제 대응의 문제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제가 그 여기 피봇은 언제 오는가, 라는 글로, 라는 제목으로, 네, 한번 글 한번 그 올려드렸었는데, 그 작년 연말입니다. 언제 오는가인데, 우선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쭉 주변국의 문제, 그쵸? 네, 주변국의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는 미국이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달러가 가장 큰, 네, 그 무기이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뭐 예전 IMF처럼, 네, 이런 것들 또 금융위기, 네,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먼저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직은 그런 문제 없죠, 회원분들. 네, 영국도 살짝 뭐 금융 그런 문제 있었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 그 미국 자체 내에서, 네, 자체 내에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 자체 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침체 시그널, 그렇죠? 네, 침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제 하나씩 움직이는 건데, 그 3월 50pp 인상 가능성이 지금 여기 SVB 그 문제로 인해서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매파적 발언으로, 네, 그 바뀌었을 때 70% 가까이, 그죠? 네, 70%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50%로 하락했어요, 회원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뱅크런, 뭐 침체,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그 연준이, 네, 계속 이렇게는 가지 못할 거다라는, 네,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침체, 네, 그리고 네, 고용 둔화, 네, 이런 부분들이 우선 나왔다는 점이 오히려 지금 미증시는, 네, 급락은 했지만 빨리, 네, 피봇이 이제 곧 오는, 네, 그런 시그널로 포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질질 또 끌면 지금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2, 3개월 이렇게 박스권인데 지금 이런 침체 시그널이라든가, 네, 돌발 악재 이슈로 해서, 네, 이렇게 V자로 차라리, 그러니까 횡보 조정 말고, 네, V자로 차라리 빨리, 네, 다녀오는, 네, 그런 경로로, 네, 옮길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떤, 네, 대응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지난주 우리 이제 요거 차트까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네, 일봉인데요. 자, 코스피 일봉. 자, 지금 이렇게 밀렸어요, 여러분들. 좀 키워버리면, 그렇죠? 네, 2,500, 네, 2,400선. 자, 이런 박스권, 네, 하단이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네, 3거래일 수목금 동안, 네, 거의 한 100포인트 이상, 네, 50포인트 이상, 네, 밀리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냥 거의 뭐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네, 이렇게 밀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변동성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회원들 컨셉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거래일 동안 전 섹터군들 강했던, 네, 2차 중심 친환경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로봇, 네, AI 등 이런 주도 섹터들도 모두 밀렸는데, 지금 3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대응을 못한 종목들, 그리고 또 끌고 간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컨셉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한번 기준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그 금요일에도 한번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없었으면, 그 종목이요, 없었으면 살 자리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회원분들. 네, 없었으면, 네,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면, 네, 내일도 개파락 출발할 텐데 그 종목이 살 자리인가, 네, 이걸로 기준을 삼으세요, 회원분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네, 살 자리가 아니다, 이미 수목금으로 해서 추세가 이탈했고 다른 종목 대비 더 많이 밀렸고 좀 돌아오기가, 네, 조금 더 걸릴 거다 라는 그 추세로, 네, 만들어 놨다면
네, 이런 종목들은 절대 비중을 추가하시면 안 되고 축소.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종목 수익 시 또 수익금만큼 또 축소. 이거거든요, 회원들. 네, 이런 식이고 반대로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지수 영향으로 지수 흐름 때문에 네, 이런 각도에서 지금 이런 각도에서 잡아놨는데 지수 영향으로 종목이 이런 각도로 내려왔다가 각도 조절 말고는 큰 문제도 없고 전혀 네, 이상이 없다. 수급적으로도. 따라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네, 지금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더 샀을 거다.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살 종목이었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홀딩 하시고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홀딩이겠죠. 홀딩이고 네, 그리고 지수 진정 시 확대. 일부 추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뭐 섹터별 순환매라든가 또 개별 섹터군 악재, 또 개별 종목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작년처럼 이렇게 한번 또 네, 시장에 크게 주저앉은 네, 위치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네, 1325원까지 갔고 그래서 지금 모든 거의 기준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그 종목이 현재 살 자리인가. 그렇죠? 그래서 살 자리가 아니다. 네, 이미 이탈했다 하면은 네, 일단 축소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지금 단기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 월요일 개파락 오전에 네, 개파락할 때 네, 수익 손실금을 극대화하면서 네, 나오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네, 똑같다. 네, 지금 각도만 한번 이탈한 그런 종목 섹터군들은 오히려 홀딩, 네, 그리고 확대, 네,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큰 컨셉을 갖고, 그러면 이제 종목군으로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FOMC 앞두고 이런 주요 지표들을 이제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돌발 악재, 금융 쪽으로, 네, 돌발 악재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돌발 악재로 보입니다, 회원들. 다시 뭐 여기는 구간을 이탈하거나 네, 그런 것은 없고 설사 한두 방 개파락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또 네, 진정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 예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예상이 돼요. 거꾸로 지금 이런 구간이 그 금융 영국 이슈였거든요, 회원들. 이런 영국 이슈였는데 오히려 네,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길게 네, 형성했었는데 차라리 이번 걸로 한번 털어내고 네, 빨리 V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 또 둔화 시그널도 하나씩 나타났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했었던 CPI 부분도 이번에 네, 다시 또 전체적인 하락 네, 추세로 연결된다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네, 그 피봇 네, 기대감 형성할 수 있는 네, 구간이라고도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단기 네, 변동성은 항상 불편하지만 컨셉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회원분들. 여기가 그 지난주 요 이슈 지수 급락 네, 시작 전에 주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한 네, 2차 전지 중심 친환경 뭐 폐배터리라든가 뭐 신재생이라든가 탄소 배출권 다 포함해서 네, 그리고 로봇 네, 그리고 AI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네, 탑픽 종목군들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네, 시작하고 있는 그렇죠? 네, 신고가 랠리 추세였는데 네,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돌파 시작점까지 네, 각도 조절이에요. 네, 각도 조절했습니다, 회원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렇게 각 섹터의 탑픽 종목군들, 네, 이렇게 그 지수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돌파 시작점까지 네, 각도 조절한 네,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 초에 이제 지수 2, 3일 정도, 이제 14일 저녁 네, CPI, 네, 그 다음에 15일 소매 판매, 그러니까 월화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화수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각도 조절한 종목군들의 이제 그 타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저희가 딱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를 지금 네, 여기 공략 들어갔죠, 회원분들. 2월 23일, 24일. 네, 지금 그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네, 신고가 이렇게 네, 신고가 시작한 위치에서 뭐 지수 조정이든 뭐든 이래서 이렇게 돌파 시작점까지 이렇게 눌러준 네, 요 타점을 이용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회원들 한번 지금부터 종목들 네, 하나씩 펼쳐보일 텐데 우선 2차전지 네, 장비 쪽 윤성 FNC 한번 봐보세요. 새내기 플러스네요. 네, 이렇게 돌파 신고가 랠리 후에 네, 돌파 시작점까지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방 더 내리면 더 찬스인 겁니다. 탑머티리얼 보실까요, 회원들? 네, 이렇게 여전히 강하지만 지금 한 5만원 전후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주면은 또 타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강원에너지가 상한가 가면서 네, 그 리튬 관련 애들도 네, 금양 애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에는 에너지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상신 ED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 후에 네,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타점. 그러니까 상신 EDP 기준으로는 뭐 22,500원 전후 네, 이런 구간까지 이제 하루 이틀 더 시장에 밀리면서 같이 네, 가격 조정을 주는 이런 신고가 중에 돌파 시작점까지 내려오는 타점들이 다 모두 이런 주도주예요. 네, 이런 주도주들 네, 반복매매 눌림목 제공약 타점인 겁니다, 회원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쪽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은 지난주에 그 시장 대비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징은 뭐냐면 여기 뭐 뉴로메카 로보티즈,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한 5종목 정도의 주도주 플러스 후발주자가 강하게 등장했어요. SPG, 네, SP 시스템즈, 네, 그리고 특히 금요일에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그죠? 그동안 왜 얘네들이 안 올라올까 좀, 한 두세 달 동안 네, 계속 의아했던 종목군들이 드디어 나오긴 했습니다. 회원들. 특히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네, SPG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존의 그러니까 예전에 요번 이슈 말고 한 2, 3년 전에 움직일 때는 로봇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결국에는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 봐보세요, 회원들. 이쁘게 눌러주고 있네요. 자, 필살기에서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그죠? 저희가 최근에 들어갔던 타점들이 이런 타점들이죠.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이런 돌파 시작점까지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네, 똑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똑같네요. 그렇죠? 네, 이런 위치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랠리 하던 종목들이 돌파 시작점까지 눌러주는 네, 이런 섹터 주도주군들은 모두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G도 마찬가지 22,000원 전후. 그렇죠? 네, 그리고 AI 쪽인데 솔트룩스 봐보실까요, 회원분들? 차트가 상당히 이쁘네요. 그렇죠? 네, 돌파 시작점 라인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차트가 똑같네요, 회원분들. 네, 이런 구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모든 매매의 기준은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지수죠. 그렇죠? 네, 다 필요 없이 네, 이런 애들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전혀 없습니다. 네, 모든 매매의 기준은 지수인데 이제 15일까지 한 2, 3일 정도 네, 단기 또 한 10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네, 단기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또 그리고 2400선 아래 특히 2380에서는 또 PBR 1배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이 구간에만 오면 들어오긴 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네, 워낙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2, 3일 정도 동안 네, 이런 변동성일 때 이런 종목군들 네, 돌파 시작점까지 내려오면 다 찬스인 겁니다. 저희가 챙겼던 루닛도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었고, 네, 브리지텍도 마찬가지. 다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네, 지금 흐름이 최근 좋은데, 네, 특히 성화이텍, 네, 그리고 서현이화, 네, 화신, 네, 이런 등 지금 보시면 제가 다 뽑아놨어요, 회원들. 지금 현재 네, 연초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순서로는 뭐 로봇, AI, 친환경이지만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네, 반복 매매 타점 네, 그리고 2, 3일 정도의 네, 지수의 향방을 보고 진정 시에는 결국 이렇게 주도하는 섹터 네, 타픽 종목군들이 역시 이번에도 네, 가장 먼저 네,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설사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원래 지금 코스닥 코스닥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750선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특히 지난주 여기 시총 상위 2차 전지라든가 네, 이런 걸로 네, 지금 지수는 올려놨지만 이런 표현 계속 드렸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 외국인 네,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순매도 그리고 또 하락 종목, 네, 상승 종목 대비 계속 더 많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각도 네, 지수는 버티는 것 같았지만 코스피와 같이 네, 무너진 흐름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좀 더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크죠. 네, 그래서 요 750선 전후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한두 방만 더 맞으면 네, 이런 종목군들 네, 다시 반복 매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섹터군에 포함된 종목군들은 그 갖고 있는 종목들 네, 절대 나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회원들 이런 거는 받아주는 겁니다. 섹터 문제, 종목 문제 아닌 네, 전체적인 뭐 돌발 악재라든가 네,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받아주면서 지금 보시면 할 것들만 딱딱 준비해 놓고 네, 다시 이제 비중 그 지수가 정신을 차리고 추세를 만들어 갈 때 그때 네, 비중 조절, 다시 포트 압축 네, 이런 작업들로 이제 가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네, 올해 최고의 또 다시 한번 네, 또 3달 만에 최고의 변동성을 보여줬고 또 이슈는 또 금리인데 또 작년과 같은 수준의 또 네, 금리 문제, 또 긴축의 우려, 여기에 또 금융 시스템 돌발 악재까지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항상 네, 이렇게 변동성은 항상 불편하죠. 작년 한 2년 가까이 작년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하락했지만 우리 또 사람은 항상 이런 것들은 빨리 잊잖아요, 회원들. 네, 그러면서 하방 안 좋은 변동성은 네, 항상 불편하지만 이번에도 네, 잘 네, 그 극복을 하고 네, 벗겨내면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처럼 찬스로 네, 충분히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 컨셉 처음에 기준 없었으면은 이게 지금 살 자리인가, 살 종목인가, 살 섹터인가, 네, 이거 기준으로 해서 비중과 홀딩의 네, 기준을 나눠드렸고, 네, 그 다음에 기술적인 타점 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네, 주도 섹터의 탑픽 종목군들은 이번 지수 네, 조정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네, 반복 공략도 네, 필요한 네, 그런 위치.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오후 푹 쉬시고 내일 다시 네, 그 장전 네, 모닝 브리핑 통해서요. 네, 쭉 관심 종목과 네, 또 좀 구체적인 네, 비즈니스 얘기들 네, 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